안녕하세요. Elle Defoe.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벌써 15번째 강좌가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유튜브에 정말 재밌는 영상도 많은데 이 영상을 원서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끈기와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의 끈기라면 정말 영어 실력이 쑥쑥 성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113페이지부터 130페이지에 있는 어휘와 그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opponent, opponent, 상대, 반대자. Our hero, the mighty Elle Defoe, has met a most worthy opponent, her own mother. How can Elle Defoe free herself from the shackles of this weekly humiliation? Our hero, 우리의 영웅 하면서 여기에 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컴마가 된 구문은 사실은 이렇게 너무 길다면 잠깐 빼놓다가 나중에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mighty,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단어죠. 엄청 강력한 그런 Elle Defoe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 히어로가 누군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구입니다. 그런 우리의 영웅이 has met a most worthy opponent. 만났어요. a most, 가장 가치가 있는 적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적을 만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her own mother, 그녀 자신의 엄마예요. 엄청난 강적을 만난 거죠. 자, 여기서 잠시만 요 시제 has met을 보고 가시면 요 시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현재 완료 시제죠. 여기에 has가 나와 있고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지금 has가 사용되고 있고 PP 형태인 met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재 완료를 해석하실 때는 뭐뭐였다 또는 뭐뭐인 적이 있다 또는 뭐뭐 해왔다 라고 그 세 개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면 무난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형이랑 완전히 같은 거는 아닙니다. 현재와 뭔가 현재에도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엄마를 드디어 가장 적이라고 부를 만큼 가치가 있는 적다운 적, 그런 어포넌트를 만난 거죠. 하지만 과거에 만나서 현재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만나서 지금 이 적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했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만났다라고 해석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How can Elle Defoe, 어떻게 Elle Defoe가 free,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녀 스스로를 from the shackles of this weekly humiliation. 이 shackles는 족쇄 또는 쇠고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this weekly, 이 매주 이 humiliation은 아주 창피한 굴욕감, 수치심 뭐 이런 정도의 보통 우리가 나 좀 창피했어 라고 할 때는 embarrassed, I was so embarrassed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나 정말 창피해 하면 I'm so embarrassed 요 정도의 단어를 쓰는데 나 정말 너무 창피해서 정말 굴욕적이었어, 수치스러웠어 라고 말할 때 I'm so humiliated 라고 해서 우리 지난번에 언젠가 배웠던 이 감정을 나타낼 때 이렇게 ed를 붙여서 표현을 한다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이 embarrassment보다 훨씬 좀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humiliation입니다. 지금 이 CC가 가서 수화를 배우는 게 굉장히 좀 창피한가 봐요. 어린 마음에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나를 대상으로 자꾸 연습을 하는 것 같고 해서 괜한 그런 수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주 이 수치스러움의 이 쇠고랑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표현이 이 단어, 이 free라는 단어가 보통은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 보통 it's free, 그거 무료예요 할 때 it's free 라고 말하거나 she's free, 나 시간 많아, 나 자유로워 할 때 형용사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영어는 우리나라 단어보다는 훨씬 품사에서 좀 자유롭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You've made your point. You've made your point. 너의 의견이 뭔지 알겠어. Enraged, Elle therefore busts out of the handcuff and unfurls her torpedo-like wrath into her own mother. Okay, you've made your point. We're going home. Did I really do that? What in the world was that all about? 일단 첫 번째로 나온 단어 enraged가 있어요. 제가 단어를 다 그 카드에 넣고 싶은데 단어를 정말 다 넣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예문으로 그냥 다 끼워 넣은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서 예문 속에 있는 단어들도 싹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enrage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뒤에 있는 이 rage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고 이게 격분, 굉장히 화가 난 상태, 그런 격분을 의미하는 그런 명사 형태인데 앞에 이렇게 in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이 courage라는 단어가 용기인데 encourage 하면은 용기를 주다. 그래서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in이 뭔가를 이렇게 밀어넣다, 더 주다 라는 동사, 그래서 동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거든요. 그래서 이 enrage는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들다, 격분시키다, 격분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여긴 지금 enraging이 아니라 enraged 해서 pp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여기서도 enraged LDF 하면 격분이 된? 좀 이상했네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그런 LDF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장이 또 사실은 분사 구문 문장입니다. 자, 분사라 함은 생김새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이렇게 동사에 ing가 붙어있는 이 형태를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 동사에 pp 형태, 이렇게 동사가 세 가지로 변신을 하잖아요. eat, ate, eaten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형태를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이름은 현재 분사고 과거 분사지만 실제 쓰임에서는 이런 시제와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분사로 시작을 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분사로 뭔가 시작을 하고 이렇게 컴마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 혹은 이 분사가 이 앞에 있지 않고 이 문장 뒤에 이렇게 나가 있을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하기는 좀 이렇게 짧은 그냥 하나의 과거 분사가 사용이 된 그 짤막한 형태이긴 한데요. 보통 해석을 하실 때는 이 현재 분사로 시작할 때는 뭐뭐 하는 요거, 과거 분사로 시작할 때는 뭐뭐 되는 주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분사 구문도 아주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접속사가 있어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이 숨겨져 있는 접속사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독해를 하는 입장에서는 숨겨진 접속사가 뭔지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지 않아도 수식을 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면 거의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분한 LDF가 이 bust가 뭐 부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ust out은 어떤 곳에서 갑자기 탈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bust out of the handcuff 하면 이 handcuff가 수갑이잖아요. 아까 앞에서 이제 shackle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수갑에서 이제 벗어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unfurl은 펼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예전에 그 The One and Only Ivan을 원서를 읽으면서 외웠던 단어인데 이렇게 작고 소소한 단어도 외워두시면 여기서 여기 또 나오네 라고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펼칩니다. 그녀의 torpedo는 어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wrath는 분노입니다. 앞에 있는 이 rage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뢰 같은 그런 분노를, 엄청난 분노를 펼칩니다. unfurl 합니다. 어디에다? onto her own mother. 그녀 자신의 엄마에게 분노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에서는 만화에서는 엄마한테 발차기를 했거나 했던 것 같아요. 상상으로 엄마한테 분노를 표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엄마를 이제 공격한 셈인 거죠. 교실에서. 그랬더니 엄마가 Okay, you've made your point. You've made your point. 자, 요 수많은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죠. 요 문장에서 요 수많은 것 중에 뭐랄까 하다가 요거를 일단 앞에 있는 플래시카드에 넣긴 했는데요. 회화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 너가 너 주장을, 너의 의견을 만들었어. 너의 의견을 표현했어. 한마디로, 그래, 너 의견 뭔지 알겠어. 알아들었어.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가진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We're going home. 우리 집에 간다. 그랬더니, 세시가 Did I really do that? 생각하는 거죠. 나 진짜 그랬나? What in the world was it all about? 이 what in the world는 도대체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정말 세상이 what's it all about? 이거 다 뭐였지? 이거 나는 상상인 줄 알았는데 왜 정말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Don't be hard on.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Listen, we don't have to continue the class. Just don't be so hard on the people who try to help you. Listen. 자, 잘 들어. We don't have to continue the class. 우리는 we don't have to 하면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이고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뭐 할 필요가 없냐면 have to continue. 계속할 필요가 없어. The class. 그 수업을. Just don't be so hard on the people who try to help you. 그런데 그냥 don't be so hard. 너무 심하게 굴지 마. On the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try to help you. 이 지금 people이라는 명사 뒤에 who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괄호로 열어주시고 이 앞부분을 people를 수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법적 용어로 이런 who를 관계대명사 이 수식을 받는 people를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요 절에서 잘 보시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잘 보시면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요 주어 자리지요. 그래서 사람들, 나를 도우려고 하는, try,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해서 지금 이 주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could have 무엇 할 수도 있었다. I could have learned how to do that if I had participated, and maybe I should have. 나는 could have learned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웠다는 소릴까요? 못 배웠다는 소릴까요? 배울 수도 있었는데 못 배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How to do that.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If I had participated. 제가 참여를 했었더라면요. 이 if가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had PP 형태를 사용을 하면 과거 사실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참여를 했었더라면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다른 문장들을 접하시면 이 if 절이 의미적으로 생략이 되어 있고 요 could have가 들어간 요 문장만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Maybe I should have. 그리고 아마도 should have는 뭐뭐 했었어야 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실한 후회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should have, 그 다음에 could have, might have는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must have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might have, could have, should have, must have까지 한꺼번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appreciate, appreciate. 진가를 알아보다, 고마워하다, 인식하다. I don't appreciate lying to your friend. 자, 이 보통 이 appreciate이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또는 감상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좀 흥미롭게도 I don't appreciate 하면은 나는 감사해 하지 않아. lying to your friend. 너의 친구에게 거짓말하는 거 내가 좀 고마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좀 직역하면 이상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너 친구한테 거짓말하는 거 싫거든 이라는 그 싫다, 하고 싶지 않다를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할 때 I don't appreciate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sidekick, sidekick. 비격식 표현으로 조수. What I need is a sidekick. What I need.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은 이야, a sidekick이 필요해. 나는 조수가 필요해. 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해서 여기 sidekick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요. 또 책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여기에 이제 시스의 새로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I'm here about the ad. Sidekick wanted. 저는 이제 시스의 상상 속에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인데요. 나 여기 있어요. 그 광고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왔어요. 보통 이 wanted가 수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wanted 아래에 이제 얼굴이 붙어 있고 현상금이 써 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sidekick을 원했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pick up, pick up. 음식을 받아오다, 회복되다, 전화를 받다, 차에 태우러 가다. Dad's picking up Long John Silver's and we are eating in front of TV. 이 pickup이라는 그 표현은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 이렇게 데리고 차로 갈 때도 pickup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전화 좀 받아 할 때 pick up the phone 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처럼 Dad is picking up. 아빠가 포장해서 올 거야, 가지고 올 거야 이런 의미겠죠. Long John Silver가 뭘까 싶어서 저도 찾아봤더니 이제 음식점이라는 걸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직도 있는 그런 가게인 것 같아요. 이 Long John Silver에서 음식을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we're eating. 우리는 먹을 거야. In front of TV. TV 앞에서 먹을 거야.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비동사, 요게 이제 that is를 축약해서 dads라고 썼고, 여기도 we are 이잖아요. 이 비동사 뒤에 동사의 ing가 붙어있는 요런 형태를 요거를 이제 보통 우리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는데 이 문장에서는 지금 진행이 아니라 살짝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동사 플러스 요 동사의 ing가 붙어있는 현재 분사 이렇게 사용이 될 때는 진행의 의미로 쓰일 때가 많지만 이렇게 가까운 미래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recall, 기억해내다, 생각나게 하다, 기억 또는 기억하는 능력. What are your superpowers? Well, I have total recall of most television shows. I'm loyal, brave, and true. 자, what are your superpowers? 지금 CC가 마음속으로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을 상상하는 상상 속에서의 문장인데요. 너의 슈퍼파워는 뭔데? 그랬더니 Well, I have total recall of most television shows. 나는 완전히 기억해낼 수 있어. 대부분의 텔레비전 쇼를 기억해낼 수 있어. 그리고 I'm loyal. 나는 아주 충성스럽고 용기 있고 and true. 그리고 진실되이. 지금 CC가 이번에는 아주 딱 맞는 친구를 찾은 것 같죠? hire. 고용하다. 영국식 표현으로 빌리다. And I can make you laugh until you pee in your pants. Well, that does it. You're hired.
그리고 그리고 나는 I can make. 나는 만들 수 있어요. 이제 make가 사역동사로 사용이 된다는 거는 머릿속에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두 덩어리로 만들다, 웃게. 너를 웃게 만들 수 있어요. until 언제까지냐면 you pee in your pants. 네가 오줌 쌀 때까지, 바지에 오줌 쌀 때까지 너를 웃게 만들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CC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Well, that does it. 자, 이 that does it은 그만하면 됐어. 뭐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는 정말 못 참겠다라는 의미를 그런 의미를 사용하실 때도 well, that does it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만하면 됐다. You are hired. 너는 고용됐어. 라고 해서 CC가 지금 이 친구를 아주 마음에 쏙 들어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swerve, swerve. 방향을 바꾸다, 틀다. By the power of Pinky, do you swear to join the fight against boredom and loneliness and to never swerve from the path of true friendship? By the power of Pinky. 보통 by the power of love, by the power of God.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모모의 힘으로. 여기서 이제 새끼손가락을 건 거기 때문에 핑키가 새끼손가락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의 힘으로, 새끼손가락의 파워로 Do you swear? 너는 맹세하니? 맹세하나요? To join. join이 가입하다, 끼다. 우리도 그냥 join 한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 fight, 싸움에 가담하기를, 가입하기를 원하니 뭐에 대한 싸움이냐면 boredom, 지루함과 loneliness, 외로움에 대항한 그런 싸움에 가입하기를 원하나요? And to never swerve.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to가 나오는 거는 앞에 있는 swear to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맹세하나요? Never swerve. 방향을 틀지 않을 것을 뭐뭐로부터냐면 the path, 길로부터. True friendship, 진실된 그런 우정의 길로부터 방향을 틀지 않을 것을 맹세하나요? 이런 거죠. transform, transform. 변형시키다, 완전히 바꿔놓다. And thus Martha Claytor, by the hand of fate, is transformed into the most glorious superhero of all, the true friend. And thus, 그래서, 따라서, Martha Claytor, 이 Martha Clayton은 by the hand of fate, 이 fate이 운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운명의 손에 의해, 운명의 힘으로 is transformed. 자, 몇 번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원래 transform 자체는 완전히 바꾸다, 변형시키다 이런 뜻인데 앞에 지금 비동사가 나와 있고 이 transform에 ed가 붙어서 PP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PP 형태라 함은 나올 때마다 계속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사의 세 번째 형태를 PP 형태 또는 과거 분사 형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 transform이라는 단어는 규칙 동사여서 이렇게 transform, transformed, transformed 이렇게 과거형과 두 번째가 과거형이죠. 과거형과 PP 형태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똑같이 생겼는데 이 자리에 온 게 과거형인지 PP 형태인지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아냐면 이 자리에는 과거형이 올 수가 없어요. 앞에 이렇게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형은 얘 그냥 혼자 사용이 되지 앞에 다른 형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PP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동사와 PP 형태가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된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형된다. 이 Martha Claytor가 변형됩니다. 뭘로요? Into that most glorious superhero. 그 가장 영광스러운 슈퍼히어로, 모든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슈퍼히어로로 완전히 탈바꿈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the true friend, 진실된 친구로 변형이 됩니다. 라는 의미로 문장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말사 클레이터를 정말 이제 100%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막 상상과 결합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CC가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귀가 안 들리고 하는 게 컴플렉스여서 정말 나랑 놀아주면 누구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 나랑 잘 맞지 않는 친구는 되게 과감하게 그냥 끊어내고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랑 딱 맞는 친구를 발견해내고 만나는 게 저는 좀 CC가 좀 자존감도 좋고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130페이지까지 이제 거의 반 이상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상 녹음을 자주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자주 못 올림에도 불구하고 올릴 때마다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힘을 내서 그래도 조금씩 시간을 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책 한 권을 벌써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이 책을 분명히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녹음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0페이지까지 또 읽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